할게요. 지금 너네 특강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화목에 잡는 게 좋겠죠? 잡으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특강 때 우리 만약에 진도가 다 못 나가면은 이제 우리 진도도 할 거고 기본적으로 그죠? 뭐 진도 웬만하면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자르면 특강할 때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도 있겠고 지금 두 개를 고민 중인데 전체적인 모의고사를 볼 거냐 아니면 진도 나가면 미적분 원에 관련된 모의고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특강에 또 할 거냐 남는 시간에 이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적분 원에 조금 더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를 겨냥해서 더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들 2학기 때 내신에 위해서 좀 더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일단 내신으로 조금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나중에 정시로 쓰긴 하겠지만 일단 내신을 조금 신경을 좀 더 쓰긴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정파에 무조건 지금 다 입장은 이제 망했어요. 저는 이제 내신 폭파됐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정시로 가야 됩니다. 뭐 그럼 할 말은 없지만 일단 그래서 일단은 그걸 조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방학이 뭐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백양고등학교가 이제 또 방학이 또 겁나 짧아요. 그치? 맞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많이 나와봤자 한 뭐 5-6번 하면 막 끝날 것 같은데 특강을 많이 해봤자 그래도 뭐 특강을 하면서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특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방학 때 그만 놀고 이제 고2잖아.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 1년하고 한 4개월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1년 4개월이니까 1년 4개월 뒤에는 이제 뭐 노는 거죠. 뭐 수능 끝나고 뭐 갑자기 미친듯이 공부하는 애들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 전에 미친듯이 공부했으면 공부했지 수능 끝나고 미친듯이 공부하면 늦은 거죠. 뭐 제부터 재수를 준비하는 건가. 일단 뭐 그런 친구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조금 이제 내려놓으세요. 너무 자기 공부에 좀 더 전념하자. 좀 대학교 갈 생각들인 것 같으니까 다들. 백수할 거예요? 아니죠. 1년 4개월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야? 공부로 밥 벌어먹고 살 건데 공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에 조금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노는 거. 자, 15번. 자, 15번은 만나는 2점이잖아. 이거 교점 찾는 거 다 뭐 하면 나오냐? 우리 오성원. 교점 찾는 거 어떻게 찾죠? 그래서 뭐 하면 교점 찾는다 그랬어? 연방하면 교점 찾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제 그거 그냥 딱 치면 나올 때 되지 않았어 이제? 우리 유준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점 찾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 연방하면 나오잖아. 이렇게. 요거 2개 연립방정식 하면 교점이 나오겠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거의 근거하기 생각하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돼서 풀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에서 교점 2개를 찾을게요. AN과 BN은 연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a는 0. 일단 인수분해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인수분해를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n으로 묶으면 이 밑에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 나오지 않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나오지 않냐?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잖아. n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나오고 더 하면 이제 나오죠.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들 이제 상태가 별로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n 또는 2n 플러스 1이 나와요. 탈출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n만 더하면 y좌표예요. an 좌표를 마이너스 n에다가
X좌표를.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돼요. BN좌표는 2n 플러스 1에다가 n을 더해요. 그럼 뭐가 되죠? 3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 더한 거예요. Y좌표 구하려고. 그럼 요 두 점하고 원점까지 해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S, n이 되는 거예요. 넓이 S. 이게 구하는 거예요. n은 자연수니까 뭐 여기가 마이너스 n, 0이라고 할게요.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은 뭐 여기다 칠게요. 뭐 대충 뭐 여기 대충 이따 칠게요. bn이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대충 이따 칠게요. 원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연결한 게 넓이가 SN이에요. 요 넓이가 SN이래요. 그럼 이 밑변의 길은 뭐가 되겠냐? 우리 오성훈 몇이야? 밑변의 길이. 진짜 그럼 처음 맞죠? 그러면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야 된다고 했잖아. 0에서 마이너스 n을 빼야 된다고. n이라고. 그냥 마이너스 n 하면 음수라고. 길이에 음수 나오면 곤란해진단 말이야. 높이는 뭐냐, 우리 유준영? 높이 몇이야? 3. 높이 몇이야? 3 이거 3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SN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나오니까 이게 SN이에요. 그럼 이제 시그마 돌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돌리는데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죠? 4까지. 그럼 SK가 되면은 이게 2분의 3K 되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K가 됩니다. 그래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도냐면 4까지 돌게 되는 시그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만 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문제죠?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까? 엄청 어려워요? 유주영 계산 못해 이거? 그럼 계산해볼게요. 2분의 3에다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니까 9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4 곱하기 5, n하고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3 그러면 9, 5, 45 2, 2에서 없어지니까 플러스 5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니? 이 정도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친같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4점짜리면은 풀만하지 않아요? 아닌가? 너무 어렵나? 유준영, 절대 못 풀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 그 정도는 아니잖아. 오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 못 풀 것 같은 놈들 문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게 4점짜리 이제 초반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초반부 4점짜리까지 왔잖아? 잘못하면 2등급이 나와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절대로 정신을 불가하는, 그렇진 않아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수학이. 그래서 영어나 내가 국어는 보장을 못 해주니까 내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혹시 내가, 망했다, 내신이. 내신이 하나도 안 챙겨서 지금 거의 안드로메다로 갔어. 그러면 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리논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의 안 돼요. 수리논술. 너무 조금 뽑아. 웬만하면 제대로 공부해서 정시를 노리면 웬만한 데에 갈 수 있어요. 수리논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제 내신이 이제 완전 망했다. 내신이 거의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데는 절대 쓸 수가 없는 내신이야. 이건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나잖아. 내신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노려야 된다면 수능을 봐서 노리는 걸 추천하겠어요. 괜히 이상한 무슨 수리논술 이상한 거 해봤자 거의 안 돼요. 너무 문이 좁아. 애들 다 개떼처럼 달라붙어요. 그리고 정시 중에서도 수학이랑 몇 개만 보는 데도 또 있어. 2합, 3합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학교들 가운데서 또 그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국어랑 영어는 거의 뭐 이제 집에 갔다. 그런 친구들은 수학이랑 뭐 과학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이제 쓰는 데들이 있단 말이야. 대학교들 중에서. 자, 뭐 내신을 일단 물건으로 갔어. 그러면 이제 또 그거 대비해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한 과목만 노리는 뭐 수리 논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니까 그럴 거면 그런 학교보다는 정시에서도 내가 조금 잘하는 과목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좀 노려라. 그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내신을 잘 챙겼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야? 수시로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유리해요, 사실은. 제일 편한 방법이야. 근데 이제 내신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이제 다 이제 집에 갔으니까. 뭐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노리는 거는 정시를 노릴 때 내가 잘하는 과목만 몇 개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봐라. 그리고 생각보다 수학을 빠뜨리고 들어가는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 겁나 빡세. 문과 쪽에서. 수학을 꼭 넣어야 되는 데들은 생각보다 빡세지 않아. 그러니까 수학을 넣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수학 포기하는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 없는 게 좋겠냐, 많은 게 좋겠냐? 없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넣으면 좀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6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제 슬슬. 일단 내신을 제일 잘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수시로 가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도 의견이 없어요. 하지만 뭐 지금 성적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갔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영이 될 수가 없는데 요구함수여서 잘못 썼죠. 자, fx랑 f3x가 3이 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잘 봐. 결론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x랑 3x는 일단 얘보다 얘가 몇 배 큰 거야? 3배 크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일단은 봐봐.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x랑 3x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경우. x는 여기 들어가고 3x는 여기 들어가는 경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 둘 다 1보다 커서 어디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 총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3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지. 나눠서 푸는 문제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첫 번째, x도 3x도 다 0부터 1 사이에 있어가지고 다 여기 들어가는 거. 당연히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얘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더 작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문제를? 3개. 첫 번째, x하고 3x가 다 여기 범위 있는 거죠. 0부터 3x가 1 사이에 있는 경우. 얘가 요 사이에 있으면, 3x가 요 사이에 있으면 얘도 당연히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더 작으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이때는 얘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저거 계산하면 로그 3분의 1의 x. 얘도 거기 들어가겠죠. 로그 3분의 1의 3x. 그게 몇이 된다? 3이 된다. 쓰는 거죠. 그럼 로그에 더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진수끼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곱하죠. 자, 곱하게 되면 로그 3분의 1의 3x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의 3승이 되니까 바꾸면 어떻게 되냐? 3분의 1 3승 몇이죠? 3분의 1의 3승이 3x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27분의 1인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뭐가 되는 거야? 81분의 1이 돼서 x는 뭐가 나온다? 양수만 되니까 9분의 1. 9분의 1 안에 있냐? 있죠? 3분의 1, 9분의 1이죠? 음수는 안 돼. 그래서 x 첫 번째 해는 뭐야?
9분의 1이 첫 번째 해가 나옵니다. 만족한다. 이제 두 번째는 x는 여기 범위 있고 얘는 여기 범위입니다. 나눠줘. 두 번째. x는 0부터 1 사이에 있고 3x는 1보다 큰 경우. 그럼 이건 x는 3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럼 공통된 범위를 따지면 3분의 1보다 크면서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합치면은 범위가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하면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 이게 3인 거죠. 그럼 요거 3의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의 x. 요거는 로그 3의 3은 1이고 로그 3의 x는 객줄 할 수 있겠죠. 없어져요. 1하고 3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 없다. 요 범위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둘 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면 다 1보다 큰 거죠.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저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3x가 3이다. 그럼 로그 3의 3x의 제곱이 3이니까 3의 3승은 27이죠. 3x 제곱이 27. x 제곱은 9. x는 뿌유만 3인데 1보다 큰 거니까 뭐만 난다? x는 3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몇이죠? 3하고 9분의 1 더하면 몇이죠? 9분의 27, 9분의 1, 9분의 28이 정답이 된다.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런 거 왜 풀어주냐? 여러분들 하는 거죠. 정시가 뭐 거의 뭐 절대로 도전할 수 없냐. 그 정시에 보면 그 맨 위에 그 재수생들 안에서 의과대학 가는 애들 있거든요. 의대 노린 애들. 거기는 뭐 초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거기 노릴 거 아니잖아요. 그 등급 노릴 거예요? 안 그러면 뭐 2등급, 3등급, 3등급 정도까지는 공부하면 나와요. 엄청 어렵진 않아, 3등급까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2등급까지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맘 잡고 진짜로 하면 수학 3등급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딱 4개 풀어주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쉴 거야. 16번까지 했죠? 17번은, 이거 17번 우리 못 푸는 문제였는데 내가 안 숙제했네. 17번은 넘어가고요. 17번 못 풀어요. 안 배운 거야. 내가 그때 안 뺐었네요. 17번 제외하고 18번은 우리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된 문제죠. 18번 풀었어요? 18번은 뭐 그래프 문제인 거야. 전형적인 체대체에서 물어보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점짜리라고 뭐 말도 안 되게 어렵냐. 그 앞부분의 다점짜리는 풀만한 게 나와. 뒤로 가면 좀 어려워지죠. 뭐 뒤에 거 안 풀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1등급 안 맞을 거면 뒤에 안 풀어도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오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A, B가 둘 다 양수고 요거 이제 엄청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18번에 있잖아. 이런 게. 자, 요거의 최대값이 4. 최대값이 4. 0부터 x는 어디까지냐? 파이까지죠? 그죠? 최소값은 몇이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2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체 범위가 들어갔잖아? 전체 범위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한 주기가 다 돌았어. 코사인이. 여기서. 그럼 최대값은 사실 뭐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겠고, 최소값은 뭐 나와야 돼? 최대값은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겠지. 코사인이 마이너스 1대가 최소니까. 근데 그건 아닌가 봐. 여기가 다였다면 얘가 원래 뭐가 됐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A가 단 게 확실한 건데, 뭐 중간에 뭐가 잘렸나 봐.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완벽한 대칭이 아니잖아. A, B 했을 건데, 코사인 그래프를.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갔는데, 시작이 0이잖아. 시작이 0이잖아. 그럼 시작이 0이 들어가면 어디부터 들어가기 시작하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도는 거야. 맞지? 그다가 x에다 파이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봐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돌기 시작하냐면, 들어가면 파이를 집어넣으면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도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b에 따라서 이게 b가 양수인데 이게 만약에 b가 4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이게 0보다 커지거든? 0보다 커지거든? 이게 0보다 커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값이 1인 거지. 그래서 뭐 느낌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대칭이 되죠. 가? 너네 숫자 뭔지 알죠? 근데 숫자가 다 했어요. 이거. 그럼 유형표 하나도 안 남았어? 진짜? 뭐 달라 그래야 되나? 앞에도 다 됐어? 그럼 너네 뭐 줘야 되냐? 잠깐만, 쟤네 뭐 좀 주고 올게요. 네, 다들. 자, 요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이죠. 기본형이었을 때. 근데 얘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어디냐?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어디겠어? 코사인 기본형으로 따진다고 치면 여기 있잖아. 여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때가 값이 뭐가 나오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오지. 봐봐. 이 음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다른 얘기겠지만 여기 밑에 없어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지만 최대값을 한번 찍어야 돼. 음수까지 내려오려면. 그러니까 최대는 무조건 여기인 거야. 여기인 거야. 이때인 거지. 이때 몇이 된 거야? 결론은 기본형에서 1 찍었을 때야. 코사인만 보자면.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어? 웬만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왔을 때겠지. 언제야?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가서 여기 어딘가가 돼가지고 a배가 됐을 때 되는 거지. 그러면 1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a는 뭐라는 얘기야? 최대값 4가 나오니까 a는 뭐가 되는 얘기야? 4라는 얘기야. 왜냐면 첫 번째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얘 다야. 최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코사인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뭐가 된 거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지. 4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나온 거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원래 2분의 파이였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얼마만큼 더 가야 돼? 얼마만큼 더 가야 돼? 4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때가 4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파이가 된다는 거지. 얘가 4분의 3파이가 돼요. 얘가 뭐가 된다고?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겠지? 넘어가면 b파이는 뭐가 나오냐면 넘어가면 파이가 되겠고 b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4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죠?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치환한 거를 생각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본 거예요 그냥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봐가지고 요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하나만 더 보고 4점짜리 그때 26번까지 봤나? 27번 볼게요. 27번까지 이것도 사인 코사인 문제거든요. 27번 넘어가서 자 27번을 보면 두 자연수 AB AB가 이 자연수야. 자연수고 0부터 x는 8까지라고 했어요. fx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던 무슨 함수다? 사인 함수에다가 y축으로 평행이동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복잡한 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렸던 함수라는 거지.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 그렸었잖아요. 우동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 안 그렸어? 왜 안 그랬어? 그래 시켰는데 열심히. 이거 이런 거 보면 집에서는 그렸겠죠? 이때 요 x를 집합 x를 뭐라고 부르냐면 x가 fx랑 n 자연수죠. n이 이제 자연수인데 만나는 점 그 만나는 점의 x좌표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몇이다? 원소의 합이 22가 된다. 이때 A랑 B를 찾아라. 그럼 이제 일단 주기부터 볼게요. 주기는 몇이냐? 2파이를 4분의 8로 나누니까 주기 몇이야? 8이죠. 주기, 한 주기 다 들어간 거야. 사인 그래프에서.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봐. 얘 최소값은 누가 봐도 알잖아.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뭔 거죠? 최소값은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뭔 거야? B죠? 최대값은 뭐죠? A 더하기 B죠?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 그린 한 주기만 다 그릴 거야. 어차피 0부터 8까지가 한 주기인데 내가 이렇게 그렸어. 한 주기를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이게 한 주기야. 여기가 어디까지? 여기가 8까지 그린 거야. 내가 지금 8까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뭐였냐면 여기가 B였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고 이 최대값이 A 더하기 B인 거야. 지금 이 그래프인 거야. 얘가 지금 이 그래프인 거야. fx가. 이 그래프인 거야 지금. 이때 자연수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자연수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A가 더 크면 얘는 음수일 거야. 그럼 N은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야? N은 몇부터 자연수가 몇부터 들어가겠어? 1일 때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마지막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왜냐면 A 더하기 B는 자연수야. 그래서 요때 해 A 플러스 B가 무조건 들어갈 건데 이때 해는 몇인 거야? 여기 몇이야? 여기 몇이겠어? 여기 몇이겠어? 이거 2분의 파이 될 때잖아. 그럼 x 몇이야? 2지. 이때가 2잖아. 2, 여기가 4, 여기가 6이니까 2일 때. 그러니까 이때 그는 x가 2인 글이 하나 나오는 거야. 무조건. 맞아, 안 맞아? m일 때 중에서 올라가면 m이 들어갈 거죠. 요 바로 1 밑에 내 떨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럼 또 뭐 나와? 합하면. 하나 떨어졌어. 만약에 이게 A가 조금 뭐 1보다 컸어. 그럼 여기 하나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에 합은 몇이 나와? 이게 2니까 둘이 더한 게 뭐 나오는 거야 무조건? 4가 되겠지. 여기 하나 존재하게 되면 이때 X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근이 이게 합이 뭐가 나온다? 합이 4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더했더니 이게 몇이 나와야 돼? 합이 다 뭐가 나와야 돼? 22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얘는 일단 제외시킬게. 얘를 제외시키면 합이 몇이 돼야 돼? 합이 몇이 돼야 돼? 얘를 제외시키면 합이 몇이 돼야 돼? 2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 합 4인 것들이 있을 거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합이 뭐로 바뀌죠? 이 B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합이 몇으로 바뀌냐면 합이 갑자기 뭐로 바뀌어? 12로 바뀌는 거야. 이거 두 개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느낌적으로 잘 봐봐. 4인 게 이게 20이 돼야 되니까 4인 게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4인 게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고 12인 게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어야 20이 되는 거야. 저 위에 걸 빼면. 그렇게 찾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 보면 알겠지만 미친 듯이 어렵냐? 그러지 않아. 그래프만 그리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때가 몇이 되는 게 좋겠어? 딱 하나 있으면 1? 1인 게 좋냐? 아니야? 1인 게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1인 게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잠깐만. 이 B일 때는 몇이 나오냐? B일 때도. B일 때도 자연수잖아. 4랑 잠깐만. X가 0부터 8까지야? 여기는 0이고 4, 8이니까 이때도 몇인 거야? 12네. 야,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거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초가지. 여기는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러면은, 그럼 여기 하나 들어가면 여기 두 개 들어가냐, 그러면, B가 1이고, A가 뭐가 되면 되냐? 3? 그러면 2, 3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4일 때가 딱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몇이다? 3이고 B는 1이 돼야 되는 거야. B이 1이 돼야지만 여기 처음에 딱 10이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는 건 찍을 수가 없죠. 왜냐면 0인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1일 때 10이 하나 딱 찍은 다음에 무조건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4, 4 두 번 찍는 거지. 그래서 그게 몇일 때야? 2하고 3일 때. 4, 4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일 때 2 찍는 거지. 그래서 12, 4, 4,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2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A는 3, B는 1이니까 제곱하면 몇이 나오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더하기니까 몇이다?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그래프 자체는 뭐 엄청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잖아.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봤던 그래프는 거고 여기서 이제 A, B 돌아가면서 이 합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인 거야. 근데 뭐 이게 자연수니까 뭐 이렇게 몇 개 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끼워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자, 진도를 나가자면 맨 첫 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는 아니잖아. 함수는 배웠잖아. 함수가 뭐였냐면 x와 뭐가 대응되는 거죠? y가 대응이 되는데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되겠고 그때 뭐 규칙이 y에 대응되는 x에 대한 규칙이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분수식이면 유리함수 루트 안에 들어가면 무리함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는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함수하면 펑션 나오면서 대응 x와 y의 대응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거의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왜냐면 x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게 무함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함수는 대부분 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때 그럼 모르는 건 어디 나오죠?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한글로 극한. 이 극한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은 미적분 책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한 빌드업이 될 확률이 높겠어요?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빌드업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 극한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미적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뭐를 소개시켜주는 거였죠? 극한의 개념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극한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 미적분을 위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이 되겠어요. 첫 번째, 이 함수의 극한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배워요. 수렴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어떤 한 값으로 간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발산한다는 건 뭐야? 한 값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렴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냐, 발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냐? 수렴에 관심이 있죠. 발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극한을 보냈을 때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자, 먼저 극한이라는 게 뭐냐? 극한이라는 게 뭐냐? 자, 맨 위에 이거 나오겠지만 함수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 개념이야. 뭐라고요? 어디에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얘랑 아주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데 스킨십을 못해요. 터치 불가능. 가까워져. 막 코앞까지 있어. 근데 이게 닿으면 안 돼. 이게 극한이야. 이거 뭔가 그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느낌 약간.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도달은 안 돼. 도달은 안 돼.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만날 수는 없어. 터치 불가능이야. 이거 뭐 거의 뭐 견우와 직녀인가요? 아, 선생님 견우와 직녀는 만납니다, 선생님. 1년에 한 번. 이거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못 만나는데 이때 우리가 이 극한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영어로 리미트라고 나타내요. 영어로 뭐라고 나타낸다고요? 리미트. 그래서 극한이 리미트가 이렇게 리미트 LIM에 쓰고 x 어딘가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극한을 하면 아주 단순하게 정의해볼게. 아주 단순하게. 함수에서 x값이 a로 가까이 다가가. 그때 어디가 가는 거를 물어보는 거냐? fx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쉽게 보자 그런 거지. 그래프가 있어. x값으로 막 다가가. a라는 값으로 막 다가가. 그때 y좌표, fx가 y야. x의 대응되는 y값이야. y좌표는 어디로 다가가냐? 이걸 묻는 거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x가 a라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y좌표 어디로 가냐? 어디로 다가가? x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누구에 물어본다고? y좌표. y좌표 넌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뭐야? 함수의 극한이야. 이때 이 y좌표가 한 곳으로 막 가. 그럼 수렴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한 곳으로 안 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내가 이제 툭 치겠지, 이제. 우리 누구 딱 칠까? 우리 유준영을 딱 쳐. 함수의 극한이 뭐야? 그럼 넌 뭐라 대답해야 돼? x값이 특정한 값으로 다가갔을 때 y값이 어디 가냐? 그걸 묻는 게 함수의 극한인 거야. 그러니까 y좌표를 묻는 거야. x좌표를 묻는 게 아니야. 우리 항상 y좌표 묻지 않았냐?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 때 다 무슨 좌표 물어봤어 항상? y좌표.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y좌표를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또 무슨 좌표를 항상 대답할까? x좌표를 많이 대답하죠.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여기 예제 있겠죠?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A였냐? 여기가 A야. 근데 이렇게 물어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누르러 가냐? x가 A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x가 A로 가는 거야. 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디서 다가갈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프로 보자면 이리로 A로 다가가는 거야. 다가갈 때 얘의 값 중에서 요 y 값은 어디로 다가가냐? 이걸 묻는 거야. 이걸 묻는 거야. 근데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진짜 이런 거야. 확대를 보면 요 A의 바로 옆에 정말로 엄청나게 쪽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왼쪽에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극한에서 나눠. 왼쪽에서 가면 왼 자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 자극한이라고 불러요. 왼쪽에서 다가가면 오른쪽은 뭘까? 우리 오성은 뭘 것 같아? 우극한이라고 부르겠죠. 오른 우자를 써서. 그러면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y값이 같아야지 수렴일까? 달라야지 수렴일까? 같아야 되겠죠. 이게 같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4였어. 함수값이 4였어. 4였어. 그럼 자극하는 4로 다가가는 거야. y좌표가. 4가 되진 못해요. 밑에 있잖아. 4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4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우극한도 커진 데서 지금 y좌표가 큰 데서 내려오고 있지. 또 올라다가 가는 거야? 4로 가고 있죠. 이러면 수렴하는 거야. 자극한 것과 같으니까. 이때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4다. 근데 여기서 잘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잘 봐. 이 극한이 나왔을 때 이 등호는 정말 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등호는 정말 같은 거잖아. 근데 이 극한이 나올 때 이 등호는 4에 다가간다는 거지 4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4는 못 돼. 왜냐면 x가 지금 a로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간 거야. a가 완전히 돼야지만 4가 되잖아. 근데 a로 다가가기만 할 뿐이지 a가 된 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y좌표도 4로 다가가는 것 뿐이지 완벽한 4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극한이 이런 거지. 등호를 쓰고 있지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등호를 쓰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이 극한이 4가 된다는 게 이게 아니라 4로 다가간다는 얘기인 거고 4보다 조금 작거나 왼쪽에서 오면 4보다 조금 작을 거야.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뭐 4보다 어떻게 되나 조금 크겠지. 이런 거지. 무극한은 4.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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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는데 끝내 4는 못 되는 거야. 거기 다가가고 있는 거야. 거의 4에 근접했다.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순환소속 배운 적 있지. 3.99999999999 하면 그게 뭐라고 했죠? 거의 4라고 했죠. 아마 순환소속 중학교 2학년 때 나올 텐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이게. 4에 다가가는 거야. 이게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봐봐. 선생님 그래프에서요 여기가 벼어. 이거 빈 거야. 없어. A일 때 벼 있어. 그럼 이건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A일 때 존재를 합니다. 없어도 관계가 없어. 왜냐면 A가 되는 게 아니야. A 바로 옆에 바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값이니까 바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A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Y가 어디로 다가가는 걸 묻는 거지. A일 때 이건 없겠지. FA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는 거야. 함수값이 없잖아. 근데 극한값은 관계가 없는 거지. A일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A에 가까이 다가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아, 만날 순 없다. 가까이 갈 뿐이다. 그때 Y좌표도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걸 묻는 거지 그 함수값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 fx가 이런 게 있어.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존재할 수 없냐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x는 1이 아닌 거예요. x 1일 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값이 없는 거예요. x가 1이면 분모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되냐 안 되냐?逆분되지. 그럼 fx는 x 플러스 1인 거야. x가 뭐만 아니면? 1만 아니면. 이 함수는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냥 이 함수는 얘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걸 그리면 되는 거야. 그냥 x 플러스 1. 근데 1일 때만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1일 때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 그래프야. 약분되잖아. y는 x 플러스 1이잖아. x가 1이 아니야. 이런 거야. 여기가 비어있는 거죠. 이때 몇이겠냐?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에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극한에 물어볼 수 있다. x가 1로 다가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뭘로 다가갔냐? 물어볼 수 있다.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냐, 지호는? 2가 되는 거야. 왜냐면 1이 되는 게 아니잖아. 1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약분시켜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다고. 이게 극한값이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극한값. 내가 얘기한 적 있지만 값이 들어가는 건 다 무슨 좌표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제 그 값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뭐 극한값, 나중에 뭐 극대값, 극소값, 뭐 어떤 값들 되게 많이 배우거든. 뭐 최대값, 최소값 뭐 다 배우는데 값이 들어간 함수값부터 시작해서 값이 들어간 좌표는 다 뭐를 얘기한다? 다 모두 다 y좌표를 묻는 거다. x좌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x좌표는 언제 때 묻는 거야? 근을 찾아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때는 x값과 x값의 범위를 찾는 거고 뭐 어떤 값을 찾아라 그러면 다 무슨 좌표를 묻는 거야? 다 y좌표를 묻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게 수렴할 때랑 발산할 때가 있는데 자, 잘 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유리함수를 하나 오랜만에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뭐를 그린다고? 유리함수. 자, 요렇게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을 때 자, 이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고 있죠? y좌표는 이게 무한대로 가. 계속 가. 어디로 가고 있죠? 0으로 가죠, y좌표. 그치? 근데 위에서 가고 있잖아. 0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0의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줘. 그럼 이건 제외시킬 거야. 이거 왜 써주는지는 나중에 조금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0의 플러스다.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분의 1은 어디로 가냐? 여기 따라가면 되지. 어디로 가죠? 얘도? 0. 0의 밑으로 가니까 0의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볼게. x가 0으로 갈 수도 있어. x가 어디로도 갈 수 있다? 0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수렴하는 거야. 값을 가지면 수렴하는 거다. 근데 0으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0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간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우극한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 그럼 이렇게 써. 오른쪽에서 다가간다. 0의 플러스. 그럼 이 x분의 1은 어디로 가냐?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이게 y좌표가 어떻게 되죠? 쭉 커지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발산을 하죠. 이 무한대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무한대는 큰 수를 얘기하는 게 어떠한 특정한 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무한대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다. 이런 게 아니야. 무한대는 큰 수가 아니야. 어떤 큰 수가 아니라 무한대는 뭐를 얘기한다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약분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무한대를 가끔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어떤 엄청난 큰 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한대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큰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증가하면 어떻게 큰 수로 가긴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한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무한대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0의 우극한으로 가면 계속 증가한다고. 0의 자극한 가면 어떻게 되겠냐? 0의 자극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음수 쪽으로 엄청나게 감소해. 근데 이런 거 어떤 수가 수렴하지 않으면 얘네들 다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뭐란다 부른다고? 발산. 그럼 대충 느낌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꼬이들은 다 0으로 수렴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뭘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해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이런 거야. 밑에가 엄청나게 큰 거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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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거의 0인 거야.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나면 0.000000000 이렇게 가는 거겠죠? 거의 0인 거야. 근데 봐봐. 0분의 상수꼴은 자, 분모가 0으로 가. 0분의 상수꼴은 발산하는 거야. 엄청 큰 수로 하는 거야. 왜 이런 거야? 봐봐.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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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첫 번째,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간다? 0으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0분의 상수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이걸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뭐 그래프로 보면 알겠지만 숫자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요런 게 이제 한 거죠. 요런 거. 요런 게 지금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서 배운 거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8페이지랑 몇 페이지에 있다? 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Y값만 잘 쫓아다니면 돼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수렴한다는 건 뭐냐? 특정한 값을 가지면 수렴하는 거야. 특정한 값을 가지지 않으면 다 뭐다? 발산하는 거야. 근데 당연하겠지만 우리 발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래프 보면서 그럼 필수 이제 1번 넘어갑니다. 자, 오늘 많이 못해요. 어차피 많이 하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개념을. 자, 필수 1번,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 보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를 해라? 조사해라. 이게 뭔 소리냐? 필수 예제 1번은 일단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또 이해하게 수식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로 먼저 접근한다? 그래프로 접근을 하고 매번 그래프 그리기 짜증날 거 아닙니까? 짜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로 어느 정도 얘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구나라고 하면 이제 수식적으로 극한값을 구하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왜 그래프로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프를 처음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라고. 다시 한번 극한이 뭐였냐? 오성훈 열심히 졸고 있는데 극한이 뭐였어? 삼색한이 뭐였어? 아니요. 저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x가 특정한 값으로 다가갔을 때 y좌표 너는 어디로 다가가냐? 이게 뭐였어? 함수의 극한이었어. 자,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서 이게 없으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노베이스인 거야. 다시 한번 함수의 극한이 뭐다? x가 어떠한 한 값으로 다가갔을 때 y좌표 넌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 이걸 묻는 게 함수의 극한인 거고, 특히 이 y좌표가 특정한 어떠한 값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부른다?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어떠한 특정한 어떤 한 값으로 가지 않아. 그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발산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면 우리는 수렴에 관심이 있다, 발산에 관심이 있다? 수렴에 발산에 관심이 있다. 수렴하는 거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수렴하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극한 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찾는 거 연습하는 거야? 극한 값 찾는 거를 연습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뭐를 통해서 먼저 극한 값을 찾는다?
그래프를 통해서 찾다가 매번 그래프 그리는 게 짜치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통해서 또 찾는 거 연습한다? 수식적으로 극한값 찾는 거를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머, 어려워요? 나 딱 치면 나와야 돼. 다시. 유준영, 함수 극한이 뭐라고요? 특정한 어떤 값에 다가가고 있을 때 어떤 좌표? y좌표가 얼로 다가가냐. 특히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왼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이 다가가야 돼. 그걸 우리가 자극한과 우극한이라고 불렀어. 자, 그래프적으로.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게 없으면 탁 치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배운 게 없는 거야,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리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으면 무리함수인데 이렇게 되죠.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x축으로 이만큼 표현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때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요로 다가가는 거야. 그래프에서. 좌우배에서. 그러면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이 값으로 다가가는 게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죠? 그게 여기 마이너스 25면 나오겠지. 몇 되겠죠? 그러면? 루트 4니까 몇이 되겠죠? 2가 되겠죠. 얘는 극한값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아 얘는 이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로 가가가 있네. 누가 보더라도. 자, S가 있다는 거죠. 2번은 그래프 그래서 이제 푼다는 거야. 그래프 못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맨날 그래프 그리기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극한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몇으로 가죠? 3으로 가는데 x-3이 나와요. 분모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몇이 나오죠? 3이 나오죠. 그럼 사실 x는 3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위에가 뭐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이게 약분 되는 거야. 근데 x-1이 되는 거지. 그래프가 x-에 그리는데 x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x는 3은 비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를 그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언제가 비어있다고? 3일 때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래프는 x-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3일 때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으로 다가간대. 그럼 이쪽에서 다가가고 이쪽에 다가가겠죠. 그러면 다가가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3으로 다가가면 몇이 되는 거야? 2. 얘도 극한값이 자극한과 우극한 같으니까 2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래프 못 그리는 것들도 막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좀 짜치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프에서 극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보자는 게 첫 번째 문항의 필수 예제 1번인 거야. 그래프 좀 그리면서 이제 잘 보면 돼요. 3번은 그래프를 보면은 점 찍어서 좀 그려보면 3번은 1-x제곱분의 1이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y는 1-x제곱분의 1. 그래서 뭐 이렇게 극한 보내면 0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보내. 자극한과 우극한이 있겠지만 둘 다 올라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수렴하지를 않는 거죠. 얘는 발산이에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절대값 x분의 1 절대값 x분의 1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대칭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면 다 올라가죠?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얘도 발산합니다.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합니다. 그래서
발산을 뭐를 통해서 알아봤다?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봤다. 제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래프 안 그리는 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페이지 1번 넘어갈게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대충 수렴과 발산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거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수 2번. 이것도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존재하라. 그래도 그래프 놀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x가 올라가고 있죠?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여러분 알잖아. 어떤 그래프죠? 2차 함수 그래프죠? 이렇게 생겼던 2차 함수 그래프죠? 아닌가요? 맞아, 안 맞아? x가 무한대로 쫓아가면 y가 뭘로 가겠어? 누가 봐도 어떻게 되죠? 발산하죠? y좌표가 계속 커지잖아. 발산해. 관심 없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런 거. 2번은 어떻게 되겠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2인데, 자, 대충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점근선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떤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야. 잘 알고 보면.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 상수꼴이잖아. 이게 다 올라간다겠죠? 무한대 상수꼴은 다 올라간다겠죠? 올라간다겠어. 0. 0이에요. 수렴하는 경우죠. 그래프 그려봐도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알아두라고 했죠? 3번 뭐죠? 리미트 x가 올라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아까 무리함수죠. 이 무리함수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로 발산하겠어요? 계속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은 1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너무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그래프 안 그려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뭐가 되겠냐? 무한대 되겠지?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가 뭘로 가겠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지우나.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가겠냐?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뭐가 나는 거지? 답은? 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2로 갑니다.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뭐 2에서 정근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뭐 안 그릴게요, 일단.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놓은 거고, 선생님 이 그래프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다 그려봐야 돼요? 굳이 안 그려도 돼요. 여기 있는 거 대충 보시고, 그래프적으로 내가 머리 찾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극값을 찾을 수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씩 다 안 해봐도 돼요. 왜냐면 나올 일 거의 없어요. 몇 개 정도만 외워도 돼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여기 나오는 그래프 정도, 예제에 있는 그래프 정도만 그릴 수, 뭐 대충 그려서 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북한에 보면 돼요. 넘깁시다. 이건 이제 거의 그냥 기본기야. 거의 안 나와. 그럼 오늘 핵심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을 구하는데, 결론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뭐를 구하는 거야? 결론은 극한값. 그러면 극한값은 언제 존재합니까? 수렴할 때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 극한값을 존재 유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극한이 존재하고 자극한이 존재해야 되겠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극한값은 언제 존재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오냐? 잘 봐. 내가 그래프가
우리가 연속 함수가 아니라 끊어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이렇게 됐어. 이게 A라고 할게. 근데 이게 1이고 이게 2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제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 함수에서. 그러면 자극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서 오겠죠. 우극한 어디에 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때 y좌표가 뭘로 다가가는지 묻는 거야. 근데 봐봐. 얘 자극하는 몇이 되겠냐. A로 갈 때 자극하면 몇이겠냐. 우리 유준이 형 몇이겠어 얘는. A로 갈 때 자극하면 몇이야? 몇이야? 있잖아. y좌표. 뭘로 다가가? 1. 자극하는 1이라고. 자극한 표현할 때는 A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X가 A보다 작은 데니까 A에 뭐라고 쓴다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뒤에 자극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작은 거에서 오는 거야. 이쪽에 작은 데고 이쪽에 큰 데서 오는 거야. 또 뒤에다 써야 돼. 그때 fx 이게 마이너스 fx라고 할게. 자극하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1인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우극한에서 볼게요. 우극한은 x가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이때 fx는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서 보는 거지. 이때 지연은 몇이냐 얘는 우극한은 2지. 그럼 얘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제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런 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릅니다.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아까 함수의 극한도 물어봤잖아. x값이 어떤 특정값이 다가갈 때 y값 뭘로 가냐? 이게 함수의 극한이었어. 극한값이 언제 존재해로 물어보면 자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둘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요 라고 나와야 돼. 이게 심플한 거죠. 자,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엄청 심플해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복잡하냐? 안 복잡해. 극한의 개념이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냥 다가가는 거야. 하지만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안타깝지만. 아무리 그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내가 열심히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스킨십은 불가능한 거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극한의 거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수렴하는 값을 물어보는 건데, 수렴할 때 이렇게 값을 물어보는 건데, 수렴한다는 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어떤 개념으로 연결된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떻게 돼?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야지 수렴하는 거야. 심플하죠? 오늘 딱 2개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함수의 극한이 뭐냐?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대답해야죠. x값이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y값은 뭘로 다가갑니까? 이걸 묻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때 그 극한 중에서도 뭐에 우리가 관심이 많냐면 수렴할 때 관심이 많아. 수렴할 때 그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한값은 언제 존재합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서로 둘이 어떻게 돼?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거의 끝이에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딱 2개 배우고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한값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배우는 거냐? 12페이지까지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12페이지까지. 그래서 다양하겠지만 그래프랑 수식적인 표현이 같이 가야 될까? 반대로 가야 될까?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아, 자극한 개념, 우극한 개념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특정한 값을 봐야 돼. 무한대로 가거나 그래도 발산하는 거야. 그건 특정한 값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의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자, fx가 지금 오른쪽 위에 하는 거야. x-2분의 1이야. x가 1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라고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점근선이 x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고 1일 때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1일 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극한도 우극한도 다 어디로 다가가고 있다? 마이너스로 다가가고 있죠. 대입하면 나와요 사실.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2분의 1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넣으면 나와요. 극한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자극은 똑같잖아. 왼쪽이랑 오른쪽. 근데 이렇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들은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건 있냐?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겠냐?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 자, 배웠던 것 한번 기억해 볼게요. 몇 차 함수 배웠죠? 1차 함수. 자, 직선이에요.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극한값 존재해요. 그죠? 자극한, 우극한, 어디로 가도 다 존재합니다. 2차 함수? 뭐 다 존재하죠. 뭐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자극한과 똑같아요. 또 뭐 있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언제만 존재하지 않냐면 점근선에서만 존재하지 않아. 뭐 0으로 갈 때? 그럴 때. X 점근선에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나머지 다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다 존재해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 다 존재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다 존재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대부분 다 극한값이 다 존재해요. 너무 쉽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면 다 100점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극한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렵지가 않아. 오늘 들어봐 알겠지만 거의 두 단어로 끝낼 수가 있어. 두 문장으로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냐면 함수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극한의 개념이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한다? 함수. 함수를 더하고 두 개 함수를 막 더하기도 하고 두 개 함수를 곱하기도 하고 막 시행쇼를 해요. 두 개의 함수를 또 합성도 시켜요. 왜냐? 그냥 내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함수의 극한은 극한 개념이 쉽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장난치냐면 함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 문제를 볼 때 누구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함수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함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달라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첫 번째가 그 개념 플러스에 보세요. 함수를 두 개를 다르게 줘. 그러니까 봐봐. fx라는 거를 첫 번째 이게 다 재미가 없으니까 1의 함수를 줘.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y는 x를 줘.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별로 함수를 어떻게 한다?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상수 함수를 주고 0보다 작을 때는 뭐를 준 거죠? 1차 함수를 준 거야. 그게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줘요. 첫 번째. 이 함수가 그냥 다 주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럼 얘는 누가 보더라도 언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냐? 0일 때 아니야? 자극하는 0으로 가는데 우극하는 뭘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잖아. 0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뭐 어떤 거가 있냐? 또 절대값 써요. 구간별로 이렇게 다르게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fx가 구간별로 이렇게 다르게 줘요. 함수같이 장난치는 거야, 다. 결론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죠. fx가 절대값 x분의 x. 자, 이러면 일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0은 안 되는 거야. 0은 존재할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나누죠. 뭐로 나누죠? x가 0보다 클 때랑 x보다 작은 때로 나눠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클 때로 나누면 x분의 x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야.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게 되겠지. 근데 요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1.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죠. 언제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죠? 누가 보더라도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런 데 다 존재하죠. 이런 데 다 존재하는데 0일 때 안 존재해요. 왜냐면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하는 몇이니까? 1이니까. 또 이제 가우스 기호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가우스 기호일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좀 넣기 위해서 함수들을 다 변형하지 않는다?
변형한다. 첫 번째 변형하는 방법이 구간별로 다른 거죠. 두 번째 누구 들어가는 거? 절대값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함수를 좀 복잡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극한 개념이 쉽기 때문에. 나오면은 이게 x분의 x잖아. 약분되니까 1이잖아. 절대값 x분의 x인데 x가 나오면 x일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음수니까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되니까 분모분자 똑같은 값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TX의 3번, 4번, 5번은 못할 것 같아요. 5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5번은 이제 합성함수 극한에서 여기 조금 자세하게 해야 돼서 5번까지 못해요. 합성함수 전까지 할 건데 실제로 보자면 정말 조금 나갔어요. 낙제만큼 나갔어요. 봐봐. 이게 여러분들 그 필수에서 3번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 거기에 있어요. 그 모의고사에 보면 5번에 있는 문제야. 이게 몇 번에 있는 문제라고요? 5번에 있는 문제예요. 필수 3번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이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뭐 아주 신났죠? 그래프가 아주 아니에요? 안 신났어요? 자, 일단 물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물어볼게요. 1번. 리미트 x가 어디로 다가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찾아, 일단. 뭘 찾으라고? 내가 마이너스 1이잖아. 찾아.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이거 보는 거야.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1 찾은 다음에. 자, 몇으로 다가가냐, 지우는? 답이 1이. 이게 극한값 찾아 물어보는 가장 쉬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문제들인 거죠. 5번에. 단골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2번에 리미트 x가 4의 마이너스 fx는 뭐냐? 자, 4의 사죠. 여기죠. 왼쪽에서 오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쪽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오성은 몇이냐? 4의 자극하는. 3. 3이잖아. 3에다 바꿔보자. 맞죠? 너무 어려워요? 어렵냐? 유진아? 어려워? 자, 3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1로 갔을 때 뭐도 조사하고 뭐도 조사해야 돼? 자극한도 조사하고 우극한도 조사해야 돼. 잘 봐. 1로 갔을 때 여기지. 자극한은 이쪽에서 오는 거야. 우극한은 이쪽에서 오는 거야. 1로 갔을 때. 자, 자극한은 몇이죠?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몇이죠?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같아야지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엔 값이 없는 거야. 어렵냐? 자, 2의 극한 2로 갔을 때 봅시다. 2. 4번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fx는 자, 여기죠. 여기 2로 갔을 때 몇이냐? 2로 갔을 때 극한값 뭐야? 자극한 우극한 몇이야? 여기가 2지. 1로 가고 1로 가는 거니까 다 몇이죠? 자극한도 2로 가고 있고 우극한도
2로 가고 있죠? 같죠? 그럼 극한은 몇인 거야? 2인 거야. 같으니까. 어렵냐? 안 어려워?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볼게. 자, 지훈아.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값은 뭐였냐? 그래프에서. 없는 문제야? 이거 3으로 갈 때, y좌표니까 3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y좌표 몇인 거야? 0인 거야. x좌표 얘기하면 안 돼요. 은근히 3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3 써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y좌표 얘기했는데 무슨 좌표 얘기한다고? 3 얘기한다고. 이거 T요? 0이야 이거. y좌표 0인 겁니다. y좌표로 얘기해야 돼. x좌표 얘기하는 순간 집에 가는 거예요. 곧바로.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죽을 것 같아요? 괜찮아? 죽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줬어. 객구의 문제예요. 틀리는 순간 곧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집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제일 쉬운 문제. 여러분들 어디 있다고? 모의고사 몇 번에 있다고? 5번. 지금 모의고사 펴서 보잖아요? 맞힐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들었으면 맞힐 수 있어요. 오늘 수업만 들었어도 맞힐 수 있다, 없다? 모의고사 5번은? 맞힐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주면 다 준 거구나.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하고 이제 끝날 건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그래프를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줘요. 안 주는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고, 안 그려서 풀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하는 게 오늘의 이제 끝인 거죠. 자, 오늘 거의 진도 나온 게 없어요. 필수 4번은 1번에 일단 가우스 기호 있는 거 뺄게. 안 할게요. 가우스 기호 빠졌으니까. 절대값 x 빼기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그릴 수 있어. 첫 번째. 근데 얘가 나오자마자 두 가지로 풀어줄게. 얘는 결론적으로 이 절대값 때문에 일단 x는 1이 되면 안 되잖아. 왜냐면 x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붕 떠여 있는 거야. 뜨여 있는데 1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1로 다가가는 건 1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얘가 나눠야 되겠지. 뭐로 나눠야 돼?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1보다 크다고 하면 얘를 fx라고 볼게.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다고 하면 나눠진다.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위에 인수분해 되겠죠, 이렇게. 1보다 작으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이게 약분되는 거지. 이게 약분되는 거야. 어차피 x는 1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그냥 x 플러스 1을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게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뭐 1차함수 못 그리면 사람이 아니겠죠? 아닌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면 x 플러스 1이 그러니까 1일 때가 2잖아. 맞아, 안 맞아? 2로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1일 때가 2가 되면서 기울기 1자리로 그려지는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게 1일 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지.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별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쪽에서는 다 극한값 존재. 이쪽에서 극한값 존재. 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 x가 몇일 때만 존재하지 않아? x가 1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야. 맞아, 맞아. 1의 우극한은 몇인 거죠? 1의 우극한은 인 거야. 얘의 우극한은 인 거야. 우극한 값은 인 거야. 자극한 값은 몇인 거야? 자극한 값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인 거지. 다르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고 싶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매번 그리기 짜치기 때문에 안 그릴 건데, 근데 어떻게 푸냐? 얘를 보는 순간 나눠. 1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를 우극한과 뭐로 나눠? 자극한으로 나누는 거야. 보자마자. 이렇게 두 개로. 그러면 해봐. 우극한이라는 건 1보다 좀 큰 거야. 그러면 x에서 1 빼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인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나오는 거야. 1보다 좀 크니까 이게 양수인 거야. 왜냐면 1보다 좀 크잖아. 1 플러스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2. 공통값이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보다 좀 작으면 0.999잖아. 빼면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야.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이렇게. 이게 약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1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자극하는 마이너스이고 우극한 거를 수직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뭐 그릴 수 있겠지만 뭐 매번 그리기 시간 오래 걸리잖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는 다 그리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랑 같이 가야 돼. 당연한 건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래프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조금 걸릴까? 오래 걸리겠지. 나중에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빨리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수직적으로 저절로 가게 된다. 요게 우리의 핵심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겠고 필수 예제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